이 양재용 이 의사 정신과 전문인데요. 지금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5월 27일 새벽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A씨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장폐색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병원의 대처는 안정제만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A씨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이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격리실에 묶어두고 방치했다. 딸이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병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A씨는요, 미국 뉴욕의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 대학교의 경제학과 조교로 일을 했었고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돼서 양재용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건데요. 17일 만에 싸늘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디스패치 측이 언론사죠. 계속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27일간의 입원 기록, 또 17일간의 이 양재용 의사의 태도 많이 아시죠? 양재진, 양재용. 두 사람 다 정신과 전문이고요.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하차를 한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이 5월 달에 터졌는데 기사가 나기 전까지 쭉 2달 동안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와서 활동을 했어요. 좀 그 점에서 지금 또 공부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병원이 굉장히 양재영이 운영을 하는 이 병원이요, 규모가 굉장히 큰데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간호사. 이 병원에서 인턴을 했던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댓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써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간호조무사를 쓴 것 같다. 실제로 이 병원에는 내가 인턴으로 일할 때는 간호사가 한 명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좀 보겠습니다. 왜 양재용의 병원을 찾았느냐 했더니 그곳이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다. 또 양재용 씨가 나오는 방송을 많이 봤다. 신뢰가 생겼다. 하지만 양재용이 치료한 적은 없다. 일주일에 3일 오후 진료만 한다더라.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의사의 소견은 무엇이었나? 양재용 형제가 아닌 담당 의사가 담당 2로 배정이 됐다. 다른 담당이에게 입원할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의사는 입원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경과 보고를 들은 적이 없고 병원에서 내가 만난 사람은 수간호사 B뿐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했더니 이 수간호사가 기저귀를 사오라고 했다. 아이가 바닥에 소변을 쌌다면서 나는 울었다. 분명 정상적인 상태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CCTV를 보니 1인실 문을 안 열어줘서 소변을 본 상황이었다. 병원에 얼마나 병무랑 갔냐 했더니 처음 일주일은 매일 병원에 갔다. 아이가 입원한 뒤에는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해서 갔다.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갔다. 딸의 변화를 언제부터 느꼈나. 통화하는데 말이 어눌해진 느낌이었다. 원래는 정상이었다. 그래서 수간호사한테 혹시 안정제를 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진다. 안정제를 먹이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 수간호사는 알았다라고 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충격적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을 먹이는 모습이었다. 좀 신경 안정제 먹으면은요, 몽롱해지고 졸리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면은 계속 잘 수도 있어요. 거의 하루에 24시간도 잘 수 있습니다. 또 딸이 직접 치료 과정을 지적한 적이 없었나? 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몰랐다. 그렇게 주검으로 돌아온 이후에서야 1인실에 묶어놓고 안정제를 투여한 사실을 알았다. 좁은 방에 가둬놓고 약만 먹이는 지옥이었다. 딸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또 국과수에 따르면요, 원인이 장폐색이었다고 합니다. 신경성으로 장이 막혀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는 병이죠. 복부 팽만과 변비, 구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장폐색 증상은 장에 공기가 가득 차서 배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A는 입원 후에 간헐적인 부분 복통을 호소했다. 마지막 날까지도 복통을 호소했다라고 또 언급되어 있고요. 또 복부 통증이
있었나 했더니 병원에서 딸아이를 보고 만성 변비 환자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다른 환자 여러 명의 증언을 들었다. 하루는 딸이 배가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떤 환자가 대신 일으켜서 침대에 앉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이가 하늘로 가기 하루 전 영상을 보면은 코에서 코피가 난다. 딸이 119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외면했다. 이것도 같이 있던 환자가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조무사가 또 시작했다. 노랫소리라고 증언을 했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직접 들은 것이다. 이게 지금 병원 내부의 상황입니다. 병원이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병원 정면 벽에 내과 진료와 내시경 등이 쓰여 있다. 실제 병원에 내과 의사가 있었다면 내 딸의 증세를 몰랐을까? 딸이 죽기 2, 3일 전부터 임산부처럼 배가 불렀다. CCTV에도 나온다. 내과 의사가 없었다면 유기치사다. 없었으면 사기가 아닌가? 나도 아직 전체 영상은 못 봤다. 뉴스는 못 본다.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 또 1인실 감금 가족의 동의가 없었나 했더니 오빠가 또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CCTV를 보면은 병실의 평수가 작습니다. 동생이 총 10번 정도 1인실에 들어갔다. 근데 그게 가족의 동의 없이도 되는 거였다. 또 방치부터 심폐소생술까지 전부 다 잘못이었다. 안정제를 먹고 손과 발, 가슴이 침대에 묶였고 2시간 뒤에 A 배가 불어올랐고 코피 흘렸고 조무사 등은 이 묶어놓은 것만 풀고 사라졌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이미 하늘로 간 이유였죠. 또 사망 당일 병원 연락은요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 20분에 심정지가 됐는데 새벽에 연락 없었고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 병원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전 7시, 그러니까 아침에 부재중 통화가 있었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죠. 살리려고 입원했는데 치료하러 입원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됐다. 묶어놓고 치료 없이 방치한 병원이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요거를 보고 이제 결국은 기사가 나온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이 양재용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발표했고요. 황당하죠.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결혼을 발표한 거죠. 5월 31일 날 A씨가 사망한 지 4일 이후에 양재용은 결혼 발표를 했다. 이 여자도 연예인입니다. 유족들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유족이 A씨의 죽음을 알리고자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언론사에 제보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자 수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 양재용 소속사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족이 다 쇼다. 사과문만 발표했을 뿐 우리 가족에게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결혼 발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또 안타까워했고요. 또 양재용의 입장문, 사과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양재용이 입장을 발표한 날에도 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양재용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뻔뻔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사람이 그랬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양재용 원장이 올린 공식 사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 딸이 억울하게 죽은 지 2달이 지났다.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병원에 있던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제 앞에 당당히 걸어갔다.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딸은 고작 32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고 동생이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추후 또 보도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